비행기 안으로. 뭐 눈을 감으실 분은 감고 뭐 뜰 사람 뜨시고 자 이제 비행기 안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손님 여러분, 서울까지 가는 저희 대한항공 01공편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소리. 목소리 참 따뜻해. 너무 좋은 소리. 승객 여러분, 현재 비행기는 북한 상공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행기는 북한 상공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비행기는 북한 상공으로 진입 중입니다. 진짜. 자, 기내에 비상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거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일어났던 일이고 당시 조종사 2명, 승무원 2명, 승객 47명을 태웠던 국내선 대한항공기가 강릉 비행장에서 12시 25분에 이륙을 했습니다. 그런데 승무원의 다급한 목소리와 함께 북한 상공으로 들어간다. 라는 안내방송이 다급하게 나온 겁니다. 유독 추웠던 그날 강릉에서 김포로 가는 비행기 한 대. 강릉 활주로가 꽁꽁 얼어 결항되고 맙니다. 어쩔 수 없이 표를 취소한 사람도 있었지만 추위가 잦아들길 바라며 공항에 머문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결항됐던 그 비행기는 급하게 이륙하게 됩니다. 이것이 불행의 시그널이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총 탑승자는 51명. 정해진 시간보다 3시간 늦게 비행기는 하늘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륙한 지 10분이 지나자 끔찍한 악몽이 시작됩니다. 죽고 싶지 않으면 당장 내 말대로 하라오! 조종실에 총을 들고 들이닥친 불청객. 바로 북한 간첩 조창이었습니다. 간첩 조창이가 일반 승객으로 위장해 몰래 총을 들고 비행기에 올라탄 겁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조종사들은 그의 지시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고 김포로 향하던 비행기는 대관령 상공에서 목적지를 바꿨습니다. 비행기의 목적지는 북한 원산과 함흥 사이에 있는 선덕 비행장. 그렇게 간첩 조창이에 의해 50명의 시민들이 북한으로 납치되고 맙니다. 사건 발생 41일째 가족들은 얼마나 하루하루 피가 말랐겠습니까? 그런데 딱 희소식이 41일째 들어옵니다. 북한군이 유엔군에게 뭔가를 알려온 거예요. 뭐였냐면 승객과 승무원은 모두 건강하다. 가족들은 북한군이 알려준 이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뛸 듯이 기뻤어요. 생사를 알 수 없었는데 42일 만에 북한이 자발적으로 먼저 알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야 이제 돌아올 수도 있겠다. 북한이 돌려주려고 이런 말을 하는구나. 유엔군에 다시 만나자고 했으니까 야, 협상의 길이 좀 열리는구나 라고 가족들은 희망을 품게 됩니다. 언젠간 돌아오겠지, 언젠간 돌아오겠지 하다가 2월 14일 이른바 발렌타인데이 때 저기 봐! 너 온다! 판문점을 통해서 걸어오는 가족들이 포착이 된 거예요. 무려 66일 만에 송환이었습니다. 다 온 게 아니네요. 자, 39명만 송환이 됩니다. 11명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고요. 승객들 중에서 사실 일부만 돌아온 거잖아요. 그리고 남은 사람도 북한에 있는 거고. 그렇죠.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딱 이제 북한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일단 그 시기가 60년대 말이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원래 남한 출신 브레인들이 북한에 남아 있었는데 나이가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뭔가 남조선, 남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이제 1세대들은 다 이제 노화가 됐고 새로운 브레인을 우리가 수급해 들어와야 되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 아, 저 비행기 안에 사회 저명급 인사, 똑똑한 사람, 뭐 학자, 의사 다 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납치하자. 그랬을 가능성이 높죠. 이들이 한국 시스템 속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들을 이해하면 한국 체제를 이해할 수 있다고 봤나 봐요. 북한이 지금까지 봐왔던 행보를 보면 북한은 더위나 뭐 체면보다는 실리를 챙겨요. 그래서 이들을 안 보냄으로써 받는 비난이나 어떤 불이익보다 얻는 실리가 크다면 충분히 안 보내고도 남는 그런 나라가 북한이에요. 자, 서울로 오는 비행기를 탔다가 납북됐던 분, 실제 납북을 당했던 한 사람은 상황을 어떻게 떠올렸을까요? 영도로 오지 못한 사람들이 11명 있지 않습니까? 그 11명이 중간중간 저희들하고 같이 쭉 지내다가 며칠 있다 또 한 사람 없어지고 또 며칠 있다 또 한 사람 없어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돌아올 때까지 65일 동안에 11명이 저희들도 모르게 중간중간에 사라졌댔습니다. 11명이 저희들도 모르게 중간중간에 사라졌댔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남은 게 39명이 남았댔죠. 아 그러면 그 여러 명은 고른 거네. 중간중간 골라갔구나. 직접 이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서울에 출장 갔던 아버님을 기다리던 당시 2살배기 아들이 있었습니다. 예, 어느덧 55세 중년이 되었고요. 하지만 여전히 아버지와의 재회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황인철 씨를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황인철 씨는 이 돌아온 39명의 승객들로부터 혹시 그 아버지에 대한 설명도 들으신 게 있나요? 왜냐면 아까 그 비디오를 보니까 그 11명이 원래는 다 같이 섞여 있었는데 한 명씩 빼가더라. 그러니까 그중에 아버지가 대화하신 분들도 있음직해서. 예, 당시에 그 젊은 그 언론인인 저희 아버지가 국제법과 국제관습법에 따라 가지고 나를 집으로 송환하라라고 하는 것을 북한 당국에게 요구를 했어요. 안 그러셨어요? 아, 왜 그러냐면, 언론인이. 예, 민간 항공기 납치 행위는 국제 범죄 행위고, 그렇죠. 그는 모든 모든 국가들이 금하고 있는 맞아요. 예 해적 행위거든요. 그리고 하이제킹 사건이 발생이 됐다 하더라도 해결되지 않은 하이제킹 사건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보통 이렇게 비행기를 하이제킹을 하게 되면은 인질을 상대로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요구 사항을 해서 해결이 되는데 이거는 너무나 특이한 사실로 해가지고 완전히 그 강제 억류를 시켜버리는 사건이 된 거죠. 당시 저희 아버지가 우리 모두를 집으로 송환시켜달라라고 요구를 했었고 그것을 묵살했죠. 그러나서 사상교육 시간에 너희들의 이야기가 틀리다. 그대로 안 들으셨겠지. 예, 저희 아버지가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는 나는 그 국제 시민으로서 나는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희망이 있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당당히 난 집에 갈 거니까 난 너희들이 뭘 하더라도 나는 꿀릴 게 없다. 그래서 이제 사상교육 시간에서도 공산주의 이론에 대해서 반박하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한 2주 동안 어딘가에 끌려가가지고 그리고 나서부터 그 다음 날 한 사람 한 사람씩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이렇게 생환자들의 증언 안에 있는 아버지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그 와중에 참 강하고 멋있는 분이네요. 네. 북에서는 뭐라고 했나요? 11명이 왜 안 돌려보내주? 11명을 왜 안 돌려보내주는지. 북한이 좋아서 북에 머무는 것이다. 아 본인들이 의거 입북했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북한 당국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국제적수사위원회가 ICRC가 39명의 증언에 의해 가지고 북한 당국에게 송환해라. 분명히 북한에 강경된 것이 확인됐으니 송환하라. 그랬더니 북한이 이제 주장하는 것이 남으로 돌아가지 않은 11명은 자의에 의해서 북한에 머무는 것이다. 라고 이제 하게 된 거고. 네. 이 소식을 언제 접하게 됩니까? 아버지에 관련된 소식. 1999년도에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서 저희 칼기 가족 5가족이 만나서 다 같이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어느 가족이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가족이 만난다고 하게 되면 다른 가족의 가족들끼리 만났다. 근황을 알려주기로. 그러니까 11명의 가족 중에서 한 명만, 한 가족만 이상가족 상봉이 2001년에 채택이 됐고 아까 11명 명단 있었잖아요. 그 명단 안에 승무원 한 명 있어요. 23살. 성경희 씨 가족도 이산가족 신청을 했는데 성경희 씨를 북한이 남한에 있는 가족과 만나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성경희 씨가 유일하게 11명 중에 이제 만나게 되는 가족이 됐어요. 가족들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만나면 우리 묻자. 아버지 소식을 들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 기장, 부기장 그리고 이제 같이 납치당했던 정경숙 씨, 스튜어디스 정경숙 씨가 같은 동네에 살고 있고 네. 비록 만나지는 못했지만은 승객 7명이 어디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살아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2009년도에 그 오길남 씨를 통해 가지고 아버지가 85년도에 그 구구의 소리 방송에 계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구국의 소리? 예, 구구의 소리 방송이라고. 구국의 소리가 어떤 곳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의 선전 선동을 목적으로 한 그런 대남 방송이에요. 이거 실제로 제가 어릴 때 북한에서 남한 말을 쓰는 그런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제3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암호 같은 걸 보내는 그런 영화들도 만들기도 했고 이외에도 진짜 남한 말을 가르쳐주고 남한 창법의 노래를 그런 교육시키는 부서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사여부를 알고 났으니 아버님 더 한국으로 모시고 싶은 마음이 더 생겼을 것 같아요. 2011년도 6월 달에 저한테 그 닉네임이 그 슈퍼맨이라고 불리우는 사나이가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분을 2006년도, 2008년도부터 사실은 알고는 있었거든요. 거의 그 한 2,000명 정도, 2,500명 정도 그 북한 주민을 이제 탈출시켰고 11월 달에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의 소재가 확인이 됐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한번 만나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소재지를 신의주에서 200km, 평양에서 100km 떨어지는 지점에 계시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저는 이 탈북 문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그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유의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자유의사로 오시겠다고 하면 나는 나의 모든 노력을 통해서 내가 하겠지만 만약에 아버지가 북한에 머무시겠다 하면 나는 오늘부로 난 모든 걸 다 포기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구했던 것이 첫 번째는 이제 저희 아버지 자유의사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증거 자료 할 수 있는 거 사진이나 내지 아니면 아버지가 맞는지. 예, DNA가 이제 확인이 돼야 되는 것이죠. 정말 슈퍼맨이라고 해도 그 한마디에 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2013년도에 이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었는데 북한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서울로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하고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갑자기 전화 연결. 예. 전화 연결이요? 전화 연결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아무것도 뭐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증거를 갖고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지 알고. 일단 뭐 아버지라고 그래도 내가 아버지 목소리를 기억할 수 있는 우살 그렇죠. 이제 들은 걸로 확인해야겠네요. 예. 이게 뭐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없어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확인은 제가 가지고 있는 가족사밖에 없어요. 그렇죠. 할머니. 먼저 저희 할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았어요?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 이제 제가 저만이 알고 있는 우리 가족들만 알고 있는 스토리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따로 있었습니다. 호적상 이름이 아니라? 예. 그래서 제가 저의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뭡니까라고 이제 제가 아빠만 알겠다. 그 이야기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맞네요. 맞으셨어. 저의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뭡니까라고 이제 제가 아빠만 알겠다. 그 이야기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맞네요. 맞으셨어. 그럼 맞네요. 뭐 완전히 뭐 그냥 사람이 당황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저도 알게 됐습니다. 어떤 기분?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손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떨려가지고 막 그렇게 되는데 맞네, 그럼. 일단 그래서 아버지인 것이 이제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자유이사를 통해 가지고 나는 집으로 돌아오겠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씀도 이제 제가 들었고 전달을 받아. 돌아오고 싶으시다고. 그러다가 이제 2013년도에 그 김정은이 3차 핵실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해양이 이제 공세가 됐다고 하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을 때 배를 못 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쓰러져 있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껄끄럽게 이제 그렇게 돼 있었고, 네. 그래서 그 라인들이 다 죽었다고 하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2016년도에 그 3월달 평성시에 계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2016년도 예. 최근이네요. 그렇죠. 2017년도까지 제가 듣고는 있었으니까요. 슈퍼맨의 라인이 다 죽었다, 무슨 사고가 터졌다라고 하면서 그냥 멈춰버린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때 그 라인들이 다 전부 다 죽은 걸로 나중에 들었어요. 자, 황인철 씨의 아버지를 포함한 무려 11명의 사람들 여전히 북한에 납치가 돼 있는 상태로, 억류가 돼 있는 상태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